셀트리온 올해 플러스 1.90%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5.58%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아침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됩니다. 장 막판에 밀리면서 위에 꼬리를 달고 말았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장 막판에 집중이 되면서 126억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296억의 매수를 보이고요. 자사주는 5만 주 다 산 모습이죠. 한편 제약은 막판에 크게 밀리면서 거래량도 큰 증가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MSCI에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제외됐죠. 제외가 됨으로 인해서 패시브라든가 인덱스 펀드 쪽에서는 팔아야 되는 것이죠. 이에 따른 매물이 막판에 집중이 되면서 거래가 증가하고 낙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후유증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단기적인 저점이 확인이 되면서요. 한 단계 들어 올린 상태죠. 18만원대 급락 이전 가격대 위에서 과연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반도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그리고 조선,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좋은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면 셀트리온은 이에 편성해서 18만원대 회복은 있을 것으로 당장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최근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기관 투자가들이 연 3일째 매수를 합니다. 지난주 매수 기조를 오늘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가 강한 모습이죠. 하지만 현재의 외국인들은요. 단기 자금의 성격이 강한 것이죠. 거래량 증가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은요. 10월, 11월 달까지도 계속 매도 공세였잖아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방향을 조금 바꾸는 분위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쪽의 수급, 특히 장기적인 성격의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회사 측에서는 현재 해외 IR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 싱가포르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홍콩에서의 IR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27일 날 열리는 홍콩 기업 설명회는요.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8일자로 회사 측에서는 영문으로 셀트리온 IR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홍콩에서의 기업 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 자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 자료 가운데서 새롭게 나온 부분들과 중요한 부분들을 추려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02년부터 해서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가 이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회사 역사가 다 여기 나와 있죠. 특히 매출액 증가가 2020년부터 제대로 나오면서요. 올해는 3조 5천억의 매출액을 전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의 키 하이라이트를 보시게 되면요.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부분과 앞으로의 신약 부문 또한 영업 판매를 위한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와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핵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요. 셀트리온의 경쟁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대외 변수, 트럼프 2기가 출범하게 되면요. 바이오 시밀러 쪽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실제적으로 이미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잖아요. 이러한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쪽은 결론적으로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매출 1빌리언을 넘는 회사들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65개의 바이오시밀러 회사 가운데서 1빌리언 즉 1조 이상이 되는 매출액은 4개 회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셀트리온은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탑3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요. 바이오시밀러 매출 측면에서는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세계 1등이죠. 그리고 유럽 쪽의 컴파니 A는 아마도 산도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북미 쪽의 컴파니 B는요. 미국의 마일란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아시아 쪽의 경쟁회사 C는요. 인도의 바이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글로벌 선두 기업이면서 또한 경쟁력 측면에서도 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의 주력인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의
파이프라인 25년에는 11개 제품이 될 것이다. 2030년까지는 22개의 제품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가는데요. 신약 부분에 있어서도 본격적으로 이번에 ADC 2개 품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CTP70과 CTP71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서 CTP72가 있는데요. 이중 항체 쪽이죠. 그리고 CTP73은 ADC 쪽인데요. ADC 쪽과 다중 항체 쪽의 신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적응증 치료 분야들이 다 다릅니다. 내년부터 본격 임상에 들어가는 것이 CTP70, 71, 73 그리고 72까지 해서 4개 제품에 대한 임상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6년에도 다중 항체 쪽에 2개와 ADC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가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28년에 또한 다중 항체 쪽에 하나가 임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현재 신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 위에 6개 제품들은요 공통적으로 베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최초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는 가장 효능이 좋을 수 있는 신약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2개 부분에 대해서는요 퍼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즉 최초 신약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블록버스터 신약들은요 퍼스트 인 클래스, 즉 그 분야에서 최초 제품들이 블록버스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약에 대한 스케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당연히 진펜트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성장 기회의 열쇠를 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로서 진펜트라에 대한 강점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한 3분기까지의 진펜트라에 대한 세일즈 트렌드를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이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영업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접 판매를 25년부터는 90% 이상 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 능력과 관련해선 제3공장까지의 상황들을 설명을 했고, 그러나 CDMO와 관련된 내용은 이 자료에서는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번 홍콩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DMO에 대해서도 어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5년 5개 신제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 배당 부분과 자사주에 대한 매입과 소각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주주 배당, 현금 배당을 적극적으로 높이겠다는 이야기는 외국인들, 장기적인 글로벌 펀드들한테는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병에 따라 늘어난 주식수, 이 부분에 대한 자사주 소각을 1차적으로 했잖아요. 이번에 2차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1200만 주의 자사주가 되고, 이 가운데서 절반인 600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1조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소각이 나와준다면 심리적인 측면에선 상당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600만 주를 소각을 했을 때 수익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EPS는 증가를 하고 퍼는 또한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면서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저평가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주가가 가치에 비해서 싸다는 이러한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댓글에 많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주주 친화 정책은 장 투자를 위한 건가요? 단기 투자자를 위한 건가 궁금합니다. 공장 증설 등 향후에 셀트리온 측에 우발적으로 단기 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금 유통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유정이라도 해야 하나요? 주식 소각 좋은 이야기인데 장 투자 입장에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셀트리온 측에 우발적으로 단기 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신데요. 특히 최근 롯데그룹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설사 최악의 상황으로서 이러한 단기 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유상증자는 안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자사주도 다 소각하고 없는데 그게 아니죠. 상장 기업이 기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요, 물론 주식시장을 통한 정자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채권 발행이 있잖아요. 회사채를 발행하면 됩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회사채를 전혀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앞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1조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또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셀트리온의 기업 신용 등급은 최고 좋습니다. A1으로요.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자금 사정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면요. 회사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합병을 할 때요. 주식 매수 청구과 관련해서 이미 셀트리온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자금 부족 사태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할 때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자사주를 가지고 앞으로 투자 자금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소각하면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요. 앞으로 투자 자금 마련은 회사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견을 보시면요. 600만 주 소각해도 EPS 상승 몇 % 되나요? 미미합니다. 맞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맞습니다. 회사의 고민이기도 하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회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황들을 봤을 때 퍼가 낮을수록 외국인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퍼를 낮춰놓게 된다면 외국인 비중도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득실을 따져보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꼭 이 자사주면 목매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발표는요. 아마도 27일 홍콩에서의 IR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내일 화요일날 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요일날 IR에서 넌저시 언급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 발표할 것이냐 아니면은 12월 첫 주에 가서 배당과 함께 발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사주 소각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소각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급락이 이전에는 18만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12월에 배당과 관련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인식이 되면서요. 11월에는 월봉상으로 음봉의 몸통을 좁혀 놓은 상태에서 12월에는 양봉의 가능성을 기대해 보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